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되게 어색한데? 이거 그냥 풀어놓고 그냥 다시. 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그랑콜레오스에 이은 르노코리아의 두 번째 작품 르노 필랑트. 요거 어떤 차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랑콜레오스를 가지고 한 등급 위에 좀 더 고급스럽게 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그 윗급 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컨셉으로 윗급이 아니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퀄리티가 높고 요런 식으로 한 등급 위의 차를 만든 게 바로 르노 필랑트입니다. 미디어 오토. 예전에 세단들만 이렇게 있던 시절에는 한 등급 위에 차다 그러면 똑같은 컨셉에 조금 더 크기가 크고 배기량이 조금 더 높고 이런 식으로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이런 식의 등급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크기로만 등급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종들이 있잖아요. SUV도 있고 크로스오버도 있고 세단도 있고 해치백도 있고 뭐 스포츠카도 있고 여러 장르를 오가면서도 한 등급 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등급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르노코리아가 중국 지리자동차랑 이렇게 손잡고 만든 첫 번째 차 그랑콜레오스는 그냥 SUV죠. 그냥 착실하게 만든 SUV고 시장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그랑콜레오스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든 게 르노 필랑트예요. 일단 사이즈를 부쩍 키웠습니다. 길이가 그랑콜레오스보다 13.5c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높이는 한 5cm 정도가 낮아졌죠. 더 길고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좀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여러 디테일들이 스포티함들을 다 받쳐주고 있어요. 일단 앞모습부터 보시면은 이런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고 뭔가 툭툭툭툭 갖다 박아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약간 스포츠 바이크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알차라 그러는 막 비명 소리 내면서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들 있죠. 그런 데서 들어갔던 디테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포츠 바이크처럼 역동적으로 보이는 디테일들. 그리고 이제 범퍼 밑에 검은색으로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널찍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달리는 차 느낌도 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화려한 디테일들, 주간주행 등은 여기만 넣은 게 아니라 여기도 다다다닥 해서 넣은 거. 그리고 바디 컬러에서 요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식으로 바뀌는 요런 디테일들도 보면은 일단 원가도 되게 올라가는 디테일이기도 한데 느낌이 괜찮죠. 앞부분이 상당히 두툼할 수밖에 없는 SUV인데 요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앞부분이 지루해 보이지 않고 그냥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이런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날렵하게 쫙쫙 들어가 있어요. 휠을 감싸는 휠 크레딩도 그냥 맹목적으로 동그랗게 감싸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뭔가 속도감을 표현해주는 이 디테일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랑콜레오스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만든 SUV인 반면에 르노 필랑트는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새롭고 역동적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문짝 밑쪽에 요런 로커 판넬 요 가니시 같은 것들도 하이그로시만 넣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의 약간 무광 느낌의 가니시를 복합적으로 더해서 좀 다채로운 느낌으로 좀 더 고급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딱 깔려있는 지붕 라인을 뒤로 시원하게 뽑아내면서 요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공기 역학적으로도 좀 기능을 할 것 같고 시각적으로도 멋있어요. 그냥 매끈하게 한 것보다 이렇게 조금 뚝 튀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눈에도 튀고 뭔가 공기 역학적으로도 뭔가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위쪽에서도 보면 여기서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뒤로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단순하게 그냥 매끈하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역동적인 느낌 그리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신선함까지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테일램프도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뭔가 툭툭 박아놓은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엉덩이 쪽으로 아주 과격해 보일 정도로 늘씬하게 가다가 확 잘랐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역동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를 검은색으로 또 이렇게 다 마감을 해놓고 막 이러니까 다른 차와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여기 필랑테라는 이 차 이름을 약간 흘림체로 써놓은 것도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놔가지고 단순히 그냥 은색으로 딱 붙인 것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인 컬러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들여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랑콜레오스의 차체 골격이나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랑콜레오스랑 뭐 비슷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질 않아요. SUV의 차대에서 시작은 했지만 조금 더 주행 품질도 높고 디자인도 좀 더 역동적이고 그런 식으로 그랑콜레오스보다는 한 등급 위에 있는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격이 대략 그랑콜레오스보다
콜레오스보다 한 500만 원 정도가 비싼데, 일단 디자인에서는 그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한 등급 위의 차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선한 디테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랑 콜레오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빠르게 달릴 것 같은 그런 차 느낌을 잘 냈습니다. 미디어 오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차원은 네이버, 인스타 등 대형 플랫폼 광고비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광고비를 줄여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렌트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외에도 모든 차종을 저희 차원에서 출고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원의 이벤트, 출고하시는 분들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실 분들은 차원에 문의해주세요. 고정 댓글. 자, 그런데 실내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만큼 그랑 콜레오스와 거리두기를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딱 타서 눈앞에 보이는 요 대시보드 구성이 일단은 그랑 콜레오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12.3인치 화면이 이렇게 3개가 연거푸되어 있는 요런 레이아웃이나 이 대시보드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요게 그랑 콜레오스랑 기본적으로 일단 같은데,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요런 데서 좀 더 공들여 만들면서 그랑 콜레오스와 좀 차별화를 이룬 것 같거든요. 보스 스피커도 기본적인 구성은 같지만 이런 디자인을 약간 플로팅 디자인으로 조금 뛰어났잖아요. 그냥 스피커를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좀 공들여서 디자인을 해서 넣은 듯한 느낌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랑 콜레오스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런 게임 같은 것들. 막 이거 하고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단순한데 계속 빠져드는 게임. 여러 가지 게임들이 다채롭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지붕이 다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차체 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랑 콜레오스보다도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가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좀 레이싱 시트 느낌이 나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디테일들이나 뭐 스티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냈고,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전체적인 느낌은 그랑 콜레오스랑 비슷할지 몰라도 디테일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차별화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 정도인데, 일단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족들을 태운다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요 정도 앉아서 운전을 할 텐데, 요 상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 휠 베이스가 2820이나 되는 꽤 큰 차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뭐 기본적으로 널찍하고, 그리고 앞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낮춰놨음에도 발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발을 쭉 뻗고 넉넉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요 정도 공간이면은 그냥 95kg 아저씨가 요렇게도 조금 좁지만 그냥 낄 수도 있는 요 정도의 공간까지도 나오고,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뒷좌석 열선, 독립적인 에어컨 조절 장치, 그리고 USB 요런 것들도 다 빠짐없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시트 뒤에 이렇게 얼면 무슨 슬롯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끼워서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나 뭐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뭐 요런 액세서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트 뒷면까지도 세심하게 디자인을 잘 했고, 팔걸이를 딱 하면은 여기 컵홀더, 그리고 뒷시트도 앞시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런 데 이렇게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냈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약간 됩니다. 지금 요게 세운 상태고, 요게 이제 조금 요 정도인데, 요 정도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약간 됩니다. 요만큼 눕혀지는 건데 릴렉스하다는 느낌이 제법 들어요. 하여튼 지붕이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쾌적하네요. 개방감도 좋고, 아쉽게도 여기 햇빛을 가리는 뭐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일단 이 유리에 무슨 처리가 돼가지고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트렁크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여기 버튼을 딸깍 눌러서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엉덩이 쪽의 길이를 꽤 늘렸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랑 콜레오스에 비해서 높이는 낮아졌지만 바닥판은 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둘치면은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나오죠. 웬만한 세차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는 웬만한 대형 세단보다도 더 넓은 트렁크, 그래서 골프백도 그냥 가로로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은 긴 짐도 넣을 수 있고, 뭐 차박 또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널찍한 공간이 나오네요. 자,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보고 엔진룸 잠깐 볼까요? 자, 엔진룸 보기 전에 뭐 요런데 디테일들 같은 거 보면은요,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저 뒤로 빠지면서 바퀴 쪽에 와류라든가 요런 거 해소시켜주는 거, 요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휠도 20인치 휠입니다. 디자인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스포티하게 잘 뽑아냈고요. 양쪽으로 유압식 댐퍼가 딱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요게 1.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그랑 콜레오스 때는 144마력을 냈는데
그거랑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이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150마력으로 파워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전기 모터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00마력 되는 전기 모터가 힘을 좀 합쳐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그리고 한 6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힘을 보조적으로 더 합쳐주는 거 플러스 발전기 역할 이런 것들도 좀 분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그랑콜레오스랑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최적화를 해서 효율도 좀 더 좋아지고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주행감, 정숙성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끌어올려서 주행 품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랑콜레오스를 1년 넘게 팔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최적화를 이룬 파워트레인이다 라는 것까지만 파악을 하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띠리링 띠리링.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스피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랑콜레오스랑 같아요. 음질이 어느 정도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더 시원해진 듯한 느낌?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선명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보스 오디오 중에서는 세팅을 좀 잘한 보스 오디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고급 오디오는 고급 오디오예요. 스피커 구성은 똑같은데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그냥 실내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실내 공간에 뭐 이런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조금 더 단단하게 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간 보스 오디오랑 나란히 두고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을 정도로 제 기억에는 조금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운드도 이 보스 오디오 중에서는 상당히 세팅이 잘 된 사운드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슬슬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팔이 제가 인대가 약간 손상이 됐어요. 힘을 많이 주는 거는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거는 그냥 살살 하는 거는 가능한데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이 반깁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승을 그냥 살살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운전대를 확 돌리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막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일단 컴포트 모드부터 일단 해볼게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업그레이드가 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큰 변화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고무 부싱이라든지 이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냥 좀 최적화해서 기존의 그랑콜레오스를 통해서 터득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잘 만져서 세팅한 느낌이 듭니다.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파수라는 게 무슨 라디오 주파수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비포장도로 같은 이런 잔진동 같은 이런 주파수들은 충격 흡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는 바닥에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문질문질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슬 울퉁불퉁한 데를 달릴 때 승차감이 좋은 차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로 넘어오면은 매끈하게 새로 깐 아스팔트니까 당연히 승차감이 좋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차가 이렇게 일로 쏠리고 절로 쏠리고 하는 요런 주파수는 묵직하면서 느긋한 주파수잖아요. 그런 주파수는 버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링을 이렇게 돌 때는 차가 덜 기울어지게, 롤이 좀 덜 생기게 이렇게 주파수를 봐가면서 받아줄지 아니면 버텨줄지 이런 것들을 감응해서 반응해준다 해가지고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이에요. 그랑콜레오스에도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은 듭니다. 이 정도 세팅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나 뭐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아니고 그냥 유압식 댐퍼로 할 수 있는 수준 중에서는 거의 최적화된 세팅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20인치 휠을 끼고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금 새로 깔린 아스팔트는 바닥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안 올라오죠. 근데 이제 여기 비포장길로 가면은
바닥 소음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억제돼 있는 듯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면 그냥 음악 듣기 위한 보스 오디오 외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오는 주행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반대파를 쏴줘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이런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세팅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랑 콜레오스보다는 세팅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 퀄리티가 올라갔네요. 보통 국도를 60km, 80km 정도로 이렇게 달릴 때 느낌도 비교적 괜찮고, 회생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가 이렇게 교차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깔끔하게 잘 세팅이 됐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랑 콜레오스도 그렇고 필랑트도 마찬가지고 3단 변속기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할 때는 1단으로 출발을 해주고요. 보통 그냥 국도 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냥 2단으로 물려서 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어서 크루징을 할 때는 연비를 위해서 3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변속하는 느낌이 예민하지 않으면은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변속기가 없는 차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슬슬 몰 때는 전기 모터의 개입이 되게 많이 되면서 전기차처럼 그냥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통상적인 주행을 할 때 이제 회생제동도 이쪽으로 하면은 회생제동이 조금 더 세지고, 이렇게 하면은 회생제동이 조금 더 약해지고, 그래서 그랑 콜레오스 때도 느꼈지만 그냥 컴포트한 주행, 편안한 가족여행 같은 주행을 할 때는 1.5L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거의 최고의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통상적인 주행에서는 파워도 적당하고 뭐 소음은 뭐 그냥 전기차 같은 정도의 그런 소음. 근데 그랑 콜레오스 때보다는 확실히 정숙해졌네요. 뭐 이중 접합률이 뭐 여기다 뭐 다 기본 적용하고, 노이즈 캔슬링도 더 강화하고, 주행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흡음, 뭐 진동 방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튜닝을 좀 더 했다 그러는 게 잠깐 몰아봤는데도 느껴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가속 페달에 발만 얹고 출발을 쭉 하면은 60km까지 쭉 가다가 60km 정도에서 2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80km 넘어가면서 또 3단이 됩니다. 근데 변속이 정말 빨라요. 변속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RPM이 뚝 떨어지면서 변속이 되는데도 거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조금 급가속을 하니까 1단으로 80km까지 밀고 올라가고, 80에서 이제 2단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기 모터도 조금 더 동력에 많이 개입하는 느낌이 드네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을 풀로 켜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보조를 받으면서 마치 반자율 주행 느낌, 이런 걸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일반 국도에서도 뭐 차선 잘 알아먹고 잘 갑니다. 미디어 오토. 이렇게 커다란 코너 들어갈 때 기울어짐이나 롤 같은 거 없이 잘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들어왔는데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뭐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행 소음이라든지 이런 주행 퀄리티, 총체적인 주행 품질이 좀 높아졌고요. 고속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 무게가 2톤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아저씨 2명 탔으니까 한 2.3톤 정도 될 텐데, 기존에 그랑 콜레오스는 저희가 맨날 하던 데서 한 8.5초 정도 나왔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8.15초. 뭔가 진짜 파워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나가는 느낌도 그랑 콜레오스 때는 이 3단 변속기에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엔진 RPM이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다시 쭉 올라갔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이 필랑트는 변속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히 안 느껴지고 그냥 전기차처럼 계속 일정하게 가속이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훨씬 더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도 한 등급 위의 차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진짜 쥐어 짜내듯이 한 등급 위를 만들어내는구나, 진짜 눈물겹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스마트하게 한 등급 위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네 라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르노코리아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라인업을 좀 다변화시키는 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넉넉한 상황이 아닌 데서도 최선의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기까지 경주까지 와서 잠깐 타본 르노 필랑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빌려서 저희 맨날 시승하는 데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또 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